서울의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웠다. 매서운 바람이 골목골목을 휩쓸며 낡은 간판들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인천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박숙혜, 62세, 여사는 문 앞에서 음식이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묶었다. 추위에 떨리는 마른 손. 봉투 안에는 뜨끈한 김치찌개, 달콤하게 조린 마른 생선, 작은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정민재, 36세. 박숙혜 여사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5년 전 문을 닫았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민재가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 최지원, 33세. 예쁘지만 도도한 여자. 박숙혜 여사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아들이 잘 살길 바랐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엄마, 잘 지내요? 라는 전화 한 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소박한 바람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앞정 매주 반복되는 일상. 그녀의 주간 일정은 변함없었다. 음식을 만들고 봉투에 가지런히 담아 문 앞에 놓고 아들이 와서 가져가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앞정 그날 오후. 그날따라 허리 통증이 더 심했다. 아침부터 계속된 묵직한 통증. 평소처럼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도 민재가 올 테니 박숙혜 여사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섰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를 보냈다. 편지 배달 민재야. 오늘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프다. 조금만 일찍 올 수 있겠니? 10분이 지나고 답장이 없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었다. 앞정 밤이 되어서야 도착한 메시지. 밖이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전화기가 진동했다. 그녀는 급히 메시지를 열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기대하며. 그러나 편지 배달 엄마, 택시 부르면 되잖아요. 5천 원 보내드릴게요. 최지원.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목이 메었다. 5,000원. 그녀의 고통은 5,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밖에 없는 걸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흐릿해진 눈이 점점 따갑게 젖어갔다. 앞정 또다시 울린 진동. 몇 분 뒤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민재일까?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진기 오늘 오빠랑 와규 먹었다 15만 원짜리 하트 2개. 최지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앞에는 최지원과 민재가 함께 웃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접시 위에 와규 스테이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급스러운 요리. 박숙혜 여사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심장이 싸늘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지만 결국 내 자리는 없었던 걸까? 한 번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번쯤 엄마, 괜찮아요. 라는 말이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덮었다. 앞치마를 풀고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방 안은 차가웠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틱, 탁. 그녀는 침대에 조용히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박숙혜 여사의 작은 방은 캄캄했다. 오래된 스탠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갈라진 벽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웠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올렸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민재와 지원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반면 그녀 앞에는 식은 흰죽 한 그릇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질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자신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자식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의 조용한 희생은 민재의 눈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다음 날 아침, 박숙혜 여사는 평소처럼 도시락 가방을 챙겨 민재의 집으로 향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김치찌개를 담고 마른 생선을 곱게 싸고 과일을 깨끗이 씻어냈다. 이번에는 직접 아들의 집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어젯밤 민재의 무심한 문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민재를 보고 싶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아직도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민재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있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정중하지만 다소 냉담한 표정의 안내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낡은 니트 옷은 이 화려한 공간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싼 가운을 걸치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어머, 또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그냥 두 사람 먹으라고 음식 좀 가져왔어.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잘 지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고? 박숙혜 여사는 순간 멈칫했다. 며느리가 지금 그녀의 방문이 귀찮다고 말하는 건가? 그때 안에서 민재가 나왔다. 그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를 본 순간 얼굴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엄마, 얘 미리 말 안 했어. 박숙혜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마음속에 서운함을 꾹 눌렀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엄마가 문자 보냈는데 내가 답이 없더라. 바쁜 줄 알고 그냥 가져왔어.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쌀쌀맞게 웃으며 그럼 거기 두고 가세요. 나중에 치울게요. 거기 두고 가세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언제부터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필요 없는 짐처럼 여겨지게 된 걸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목이 메이며 민재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한숨 쉬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바쁘니까. 바쁘다고? 어머니와 몇 마디 나눌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걸까? 박숙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힘없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그럼 엄마 갈게. 그녀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어머님, 사실 굳이 음식 안 가져오셔도 돼요. 집에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음식은 가끔 좀 먹기 힘들더라고요. 먹기 힘들다. 박숙혜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민재를 키우며 손맛을 담았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눈에 먹기 힘든 것이 되어버린 걸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지원아, 그건 좀 심했어.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박숙혜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녀는 빈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이곳에 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원은 그녀의 존재를 싫어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민재의 침묵이었다. 그저 한마디. 엄마, 지원이 말 신경 쓰지 마. 난 여전히 엄마 음식이 좋아. 이렇게만 말해줬더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려한 아파트를 나섰을 때 거리에는 다른 중년 여성들이 장을 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숙혜 여사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방금 한 어머니가 아무 소리 없이 자식의 삶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민재의 집을 방문했던 그 상처 가득한 날 이후
박숙혜 여사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아들을 찾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재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하지만 직접 전해주지는 않았다. 대신 아들의 집 문 앞에 조용히 두고 돌아섰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민재가 문을 열고 도시락을 발견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시락을 놓으러 갔던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 옆에 어제 가져다준 도시락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먹은 흔적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아무런 소중함도 느껴지지 않는 듯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민재가 가장 좋아했던 생선구이가 그대로 있었다. 김치찌개는 식어버린 채였다. 정성껏 준비한 모든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혹시 민재는 한 번도 이 도시락을 먹지 않았던 걸까? 혹시 아들은 정말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 없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속삭이며 내가 뭘 잘못했니, 민재야. 그녀는 도시락을 주워 가슴에 꼭 안았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도시락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민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전화 받기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돌아오는 건 차가운 자동 응답뿐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재의 아파트 앞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었다. 마침내 민재와 지원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듯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달려갔다. Small blue diamond 민재.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짜증 섞인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곳에 있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한숨 쉬며 엄마, 또 왜 여기 오셨어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내가 만든 도시락, 맛이 없니? 민재는 곁에 있는 지원을 힐끗 바라보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쓴웃음을 지으며 엄마, 사실 우리 이제 그런 집밥 잘 안 먹어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굳이 엄마가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박숙혜 여사는 말을 잃었다. 지원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혹시나 아들이 무언가 반박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그럼 한 번이라도 열어봤니?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 민재는 여전히 침묵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대답은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중요하지 않다니? 그녀의 사랑, 그녀가 준비한 음식, 그녀의 마음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인가?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떨리는 목소리로 예전에 내가 엄마가 만든 생선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당황하며 그건 어렸을 때 얘기죠. 엄마. 이제 나는 달라졌어요. 제발 예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전 얘기. 그렇다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세월은 이제 아들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뿐인가.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머리가 아찔하게 어지러웠다. 고개를 숙이며 그녀는 아들에게 눈물 가득한 눈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알겠다. 더는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식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생선구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바로 이 생선. 예전에 민재가 맛있다며 웃던 바로 그 생선이었다. 이제는 그녀 혼자 먹고 있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요로운 웃음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정말로 아들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초승달 잠 못 이루는 긴 밤. 그날 밤 이후로 박숙혜 여사는 더 이상 민재의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 더 이상 도시락을 준비하지도, 차가운 바람 속에서 기다리지도,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버릴 수 없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매일 그녀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열고 연락처를 확인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이름에 닿았다. 전화 받기 민재, 아들. 화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전화를 걸면 그 끝에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일까 봐. 문자를 보내면 돌아오는 답은 무심하고 냉담한 말뿐일까 봐. 그래서 그녀는 그저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요즘 그녀는 자신이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존재처럼. 어느 날 장대비가 퍼붓던 날이었다. 숙희 여사는 창가에 앉아 하얀 종이를 꺼냈다. 민재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몇 글자를 적었다가 지웠다. 결국 그녀는 단 한 문장만을 썼다. 민재야, 잘 지내고 있니? 그러고 나서 멈췄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져버렸기 때문이다. 며칠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문이 열렸다.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고급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마치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 듯 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왔다. 숙희 여사는 깜짝 놀랐다. 지원이 왜 여기에?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비웃듯 여기서 아직도 일하세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고개 끄덕이며 그래. 뭐 먹을래?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 앉아 비싼 머릿결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사실 오늘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무슨 일이니? 지원은 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여기 돈이에요. 어머님은 이 도시를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숙희 여사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지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저는 그냥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민재 오빠도 자기 삶이 필요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하잖아요. 과거. 민재를 키우며 보낸 세월, 수많은 희생, 아플 때 밤새 지켜본 시간들. 그 모든 게 과거일 뿐인가?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목이 메인 채로 너. 민재의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니?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오빠는 더 이상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자유롭게 놓아주셔야죠.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떨리는 목소리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게 엄마를 버리는 거니?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냉소적인 미소만 지었다. 숙희 여사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낯선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조용히. 내가 돈 몇 푼으로 내가 떠날 거라 생각하니?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지원. 아닌가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까지 아프게 찔러왔다. 숙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집었다. 그러고는 다시 지원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고맙지만 필요 없어. 이 돈으로 더 좋은 옷이나 사 입으렴. 말을 끝낸 그녀는 뒷주방으로 돌아갔다. 지원이 더 말을 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지원은 비웃으며 봉투를 집어들고 식당을 나섰다. 전화 받기 절망의 전화. 그날 밤 숙희 여사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전화 받기 민재, 아들.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 받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말이었다.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다.
그러나 전화 받기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삐. 수키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침착하려 했었다.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신 목소리로 민재야, 엄마야. 오늘 엄마가 지원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식당에 와서 돈을 주며 이 도시를 떠나라고 했단다. 하지만 걱정 마. 엄마는 안 받아. 엄마는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너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 줄 수 있니? 그녀는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여사,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민재야. 뚜뚜뚜. 통화가 자동으로 끊겼다. 수키 여사는 깜깜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몰랐다. 도시 반대편에서 민재가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날 또다시 비가 내렸다. 서울은 옅은 회색 안개에 휩싸였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박숙혜 여사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분주히 오가는 거리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전화받기 민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꽉 조여지는 듯 아팠다. 아마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원하지 않았지만 지원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정말 민재 오빠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놔줘야 해요. 그것이 정말 민재의 바람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분주한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기차표를 살 만큼은 충분했다. 허브 그녀가 태어난 작은 마을, 서울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 거기에는 높은 빌딩도 반짝이는 네온 사인도 없지만 맑은 하늘과 평온한 흘길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 거기서 지내는 게 더 나을 거야. 표를 사고 빈 벤치를 찾아 앉았다. 비는 역 지붕 위로 툭툭 떨어졌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전화받기 늦은 전화.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전화받기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단 한 줄의 문자라도 엄마, 잘 다녀오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저 한마디면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민재는 정말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 그 순간 전화받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깜짝 놀라며 급히 꺼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화받기 민재, 아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야. 전화기 너머로 가벼운 숨소리가 들렸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작은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요? 그녀는 눈물이 터질 듯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엄마 지금 기차역에 있어. 곧 서울을 떠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낮은 목소리로 엄마, 진짜 가려고.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엄마는 아마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민재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엄마, 기다려. 가지 마세요. 그녀는 멍해졌다. 정말로 아들이 달려오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말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까 봐 두려웠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하지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급하게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그 순간 민재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퍼붓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금 도착하지 않으면 엄마는 영영 떠나버릴 거야.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손이 떨렸다. 안 돼.
절대로 엄마를 그냥 보내면 안 돼. 민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기차역 안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눈을 이리저리 돌려 사람들 속을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박숙혜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 민재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숨이 거칠게 가빴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큰 소리로 엄마. 그녀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민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한 기차역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목이 메인 채로 엄마. 죄송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Small blue diamond box. 민재야.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목소리가 떨리며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 번도 아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젖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떨리는 목소리로 밥은 먹었니? 민재는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에도 엄마는 그저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아니요. 배고파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박숙혜. 그럼 집에 가자. 엄마가 밥 해줄게. 민재는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단단히 잡았다. 비구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서울의 늦은 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기차역을 나섰다. 비는 이미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말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작은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어머니의 낡은 방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마치 창고 같았다. 비좁고 차갑고 여기저기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다. 부서진 하트네가 이곳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지내게 했다고. 민재는 이를 꽉 물었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국밥 늦은 저녁 식사. 밤이 깊었지만 수키 여사는 부엌 불을 켰다. 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수키 여사.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민재는 어머니께 쉬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동안 고된 일을 해온 손이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민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간단한 생선조림을 내놓았다. 단출한 한 끼였지만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나한테 섭섭했던 적 있어?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수키 여사. 쓸쓸하게 웃으며 없다. 한 번도.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저울 어려운 결정. 식사가 끝난 후 민재와 어머니는 작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고요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민재. 엄마. 만약 엄마가 원하신다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수키 여사.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는다. 그럼 지원이는?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면 지원은 분명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를 이곳에 그대로 두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금 민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면 나와 지원의 삶은 긴장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생각하는 말풍선. 하지만 어머니를 이곳에 남겨두면 나는 끝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는 말풍선.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 열린 결말. 당신의 선택은? 민재는 두 가지 어려운 선택 사이에 서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앞정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고
갈등을 감수하겠습니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더 나은 거처를 마련해드리겠습니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혹은 지금처럼 모든 것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겠습니까? 까만 말풍선 당신은 민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